이번 시간에는 우리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라우터요. 라우터라는 장치는 우리 사람으로 따졌을 때, 얘는 우리 내비게이션과 동일한 역할을 해줘요. 내비게이션. 그래서 우리 차에서 내비게이션이 어떤 역할을 해줘요? 내가 어디 뭐 부산에 놀러 가겠다, 강원도에 놀러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주소만 하면은 그 주소까지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경로를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런 게 우리 라우터는 장치요. 우리가 이 라우터는 장치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우터가 어딘지도 몰라요. 왜? 우리 집에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구글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그 구글이라는 사이트 어디 있어요?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 신화공 홈페이지 있죠? 신화공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근데 어디 있어요? 신화공 홈페이지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인터넷 주소만 알면 어딘지 다 찾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주소를 땅 하고 입력하게 되면 그 인터넷 주소까지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 라우터는 장치가 그 경로를 전부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의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장치 이름이 우리 라우터라는 장치요. 그래서 이 라우터는 브릿지랑 비슷해요. 브릿지와 같이 이제 랜 같은 것도 전부 다 연결시켜 주고요. 그런 브릿지에다가 이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라우터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장치도 서로 다른 랜 또는 랜과 웬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장치는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우리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그런 장비가 우리 라우터예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계층까지 프로토콜의 구조가 서로 다른 그런 네트워크 간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프로토콜 변환 이런 기능도 수행해 주는 게 우리 라우터라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피터요. 리피터라는 아이는 뭘 생각하면 되냐? 리피터라는 장치를 여러분들은 다 써봤어요. 여러분들 노래방에 가면 이제 뭐 잡고 노래 불러요?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죠? 마이크를 잡고 하게 되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그게 리피터예요, 그게. 그래서 리피터는 거리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데이터가 날아가는 그 세기가 감쇄가 돼요. 점점 떨어지겠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제 데이터의 세기가 이제 점점 감쇄돼요. 해서 장거리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한 그 신호를 재생시키거나 아니면 출력 전압을 높여서 전송하는 그 장치를 보고 우리가 리피터라고 하더라. 그냥 마이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피터라는 장치는 전송거리의 연장 또는 배선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우리 리피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OSI 7계층 그 중에서 물리계층에서 동작하는 그 장치가 우리 리피터요. 리피터가 하는 일은 뭐다? 수신한 신호를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서 전송하는 장치다. 그냥 마이크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리피터의 기능을 해주는 아이가 앞에서 있었죠. 아까 배웠던 뭐요? 우리 허브라는 장치요. 그 허브도 신호 증폭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리피터의 역할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브라는 장치요. 이 허브라는 장치는 한 사무실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들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 장치를 보고 우리가 허브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작은 사무실에서는 그냥 공유기로 우리가 서로 컴퓨터들을 연결시키죠.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컴퓨터가 2대, 3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장치들을 우리가 허브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공유기라는 그 장치를 가지고 연결을 시키죠. 그렇게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컴퓨터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는 허브라고 그렇게 하더라. 얘가 이제 그냥 각각 컴퓨터들마다 나오는 그 회선이 있을 거예요. 그 회선을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허브입니다. 이 허브에 또 기능이 하나 있는데 신호를 증폭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 신호를 증폭하는 요 기능을 하는 그 장치가 따로 존재하는데 그 장치 이름이 원래는 리피터예요. 리피터. 근데 이 허브가 리피터의 역할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전부 다 역할을 수행해 줍니다. 그때 이제 허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더미 허브라는 아이가 있고 스위칭 허브라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더미 허브라는 아이는 네트워크에 흐르는 모든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연결하는 그런 기능만 제공해주는 그런 허브를 보고 우리가 더미 허브라고 해요. 스위칭 허브라는 거는 네트워크 상에서 흐르는 그런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가 흐르냐 안 흐르냐, 언제 쉬고 언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데이터의 이제 흐름 같은 것도 제어도 해줘요. 그래서 각각의 노드가 허브의 최대 대역폭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능형 허브를 보고 우리가 스위칭 허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칭 허브나 지능형 허브나 같은 말이고요. 이 더미 허브하고 스위칭 허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속도 차이가 많이 나요. 더미 허브 같은 경우는 약 10Mbps 그 정도의 전송 속도를 갖는데 이 스위칭 허브는 100Mbps의 속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속도 차이 자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더미 허브하고 스위칭 허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더미 허브는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들끼리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각각의 컴퓨터가 사용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더미 허브는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철수를 찾는다 그러면 철수야 하고 전부 다 불러요. 그래서 철수야 라고 부르는 그 신호를 모든 컴퓨터한테 다 보내요. 보내면 그 중에서 이제 철수가 나 여기 있어 하고 대답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보낼 때도 모든 컴퓨터들한테 다 보냈다가 그 중에서 이제 철수가 응답을 하면 철수 저기 있네 그리고 철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미 허브입니다. 스위칭 허브라는 거는 맥어드레스라는 거를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 있는지를 얘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철수한테 신호 보내야지 그리고 보내게 되면 그 신호는 철수가 사용하는 그 컴퓨터에만 가요. 그래서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다 없다? 스위칭 허브는 없더라. 근데 더미 허브는 불필요한 데이터가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컴퓨터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더미 허브는 네트워크 속도가 점점 떨어져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더미 허브하고 스위칭 허브입니다. 그래서 스위칭 허브가 좀 더 똑똑한 놈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지능형 허브 그렇게 부르더라. 그래서 얘는 데이터의 유무가 됐든 흐름 제어 이런 것도 해주더라. 해서 각 노드가 허브의 최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더라. 그게 스위칭 허브요. 이 허브라는 장치는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물리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장치.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요. 브릿지라는 거는 뜻이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서울에 보게 되면 여의도가 있어요. 여의도는 원래 섬인데 전부 다 뭘로 연결시켜놨다? 다리로 전부 다 연결을 시켜놨다. 그렇게 해서 랜과 랜을 서로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랜 안에서 하나의 랜 안에서 컴퓨터의 그룹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는 브릿지라고 하더라. 만약에 우리 서울에 여의도가 있는데 여의도에 이제 브릿지 다리를 한 개만 놨어요. 아니면 안 놨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브릿지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점이요.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의도라는 섬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쪽을 갈 거예요. 그때 이제 다리를 띡띡 놓게 되면 그냥 한 방에 지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다리가 없을 때는 삥 돌아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수많은 단말기들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트래픽의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브릿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브릿지를 이용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분산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어서 보안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브릿지를 이용해서 서브넷을 구성할 때 전송 가능한 그 회선수는 브릿지가 만약에 n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2분의 nn-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송 가능한 회선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 n이라는 게 우리 브릿지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브릿지가 10개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2분의 nm-1이니까 10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0-1을 하게 되면 이제 9가 될 거고 10 곱하기 9를 하게 되면 이제 90이 될 거고 우리 2분의 90 하게 되면 이제 회선수는 몇 개다? 45개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릿지라는 이 장치는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게이트웨이요. 게이트웨이 그런 문이죠. 문. 그래서 얘는 OSI 7계층의 프로토콜 구조가 서로 다른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장치 이름이 우리 게이트웨이요. 그래서 우리 집도 보세요. 집도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고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이 이렇게 있고 안방 안에 이제 화장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대로 따지면 이게 하나의 공간이에요. 공간인데 여기다 이제 벽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화장실을 구분해 놓은 거죠. 그때 우리 안방에서 이제 화장실 가려면 뭘 열고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화장실에 있다가 나오려면 우리 문을 열고 나와야 되겠죠. 요 출입구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요. 게이트웨이. 해서 화장실과 안방이라는 이 공간은 서로 다른 공간이에요.
그렇게 서로 다른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장치가 우리 게이트웨이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그런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요. 그래서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세스형 계층이다, 표현 계층이다, 응용 계층이다 이런 계층 간에 이제 연결을 해서 데이터의 형식 같은 것도 바꿔주고요. 주소 변환도 해주고 프로토콜 변환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입니다. 이 게이트웨이가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그런 장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각각의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네트워크 관련 장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그런 호스트들의 상호간에 이제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에다가 데이터 전송에 최적의 이제 경로를 선택해주는 그 네트워크 장비를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주는 그런 네트워크 장비가 우리 라우터라는 장비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라우터요.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이 라우터가 우리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보게 되면 라우터도 있고 리피터도 있고 허브도 있고 브릿지도 있고 게이트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